안녕하십니까. 보험자료 최덕사입니다. 오늘은 어제 저희가 쓴 기사인데 하나생명금융서비스가 부산에 있는 대형지의 IFC 그룹을 지분 인수 방식으로 M&A 한다. 요 기사에 관련된 해설과 뒷이야기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좀 어지럽지만 저희 신문을 뒷배경으로 하는 이유는 우리 소중한 감사하신 우리 광고주 분들을 유튜브를 통해서 이 배너 광고를 계속 노출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 드시고요. 좀 어지럽더라도 광고를 이렇게 계속 봐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막 100만 조회하면 정말 이 광고주들은 분들은 정말 땡 잡은 겁니다. 자, 하나생명금융서비스 부산에 있는 2,000명 가까이 되는 대형주의 IFC 그룹, 이름이 그룹이에요. 그래서 누가 그러던데 작은 회사가 그룹을 인수한 거 아니냐 표현이 이상하다. 그래서 앞에 부산 대형주에 이렇게 해놨고요. M&A 한다. 요거를 이제 그 뭐 신문에서 우리가 이 몇 개월 전부터 이제 요 취재를 하고 있었는데 다른 GA들도 계속 협의하는 그런 과정을 저희가 기사를 낼 수가 없고 각 해당 당사자 관계자들도 명확하게 결론적인 답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 있었는데 타 신문에서 이거를 이제 검토 이렇게 냈어요. 그래서 저희도 가벼운 마음으로 저희가 취재한 거를 추진하고 있다고 기사를 냈습니다. 근데 한편에서는 이게 이제 영업 양수도라는 이야기도 있고 한데 저희가 하나생명 또는 하나생명금융서비스 관계자를 통해서 확인한 바로는 지분을 인수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자, M&A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먼저 요거부터 한번 설명해 보면 저게 좀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한번 설명을 할게요. M&A 방식은 특히 우리 지역계에 있는 방식들은 이제 M&A 인수합병이죠. 아예 인수를 해서 사서 회사를 합해버리는 거죠. 저희들은 이렇게 합병 방식이 좀 있습니다. 왜냐면 서로 뭐 양쪽의 의사결정을 하면 쉽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보험사의 자회사, 보험사는 이제 초대형 금융 그룹이죠. 그 자회사도 예를 들면 한금사 같은 경우는 뭐 어마어마하죠. 뭐 본인들 지금 기업 가치가 1조 정도 간다고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초대 기업이죠. 기업이 또 아니면 초대형 금융 그룹의 자회사가 한낱 어떻게 보면 한낱 아니면 어떤 일개 보험 대리점하고 합병한다는 거는 정서적으로 맞지가 않겠죠. 정서적으로.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합병에 따르는 법인과 법인의 여러 가지 이슈가 있는데 얼마가 갈 거냐고 측정하고 기업가치를 평가하는 것도 이제 여러 가지 탄탄한 과정을 거쳤을지라도 해당 회사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겁니다. 회계적인 어떤 문제, 금전적인 문제, 또 법률 실사를 통해서 법률 리스크를 제거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있고 깔끔한 상태에서 합병을 해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불안감이 좀 있는 거죠.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거대기업이 작은 일개 보험대리점하고 합병 방식으로 하려고 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혜간에는 있을 수 있는 거지만 자회사나 보험사가 그렇게 합병 방식은 쓰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두 가지 방식인데 하나는 이제 지분을 합병 대상 회사의 지분을 100% 인수하거나 아니면 조직만 데리고 오거나 조직을 전출하는 거와 똑같은 거 영업 양수도죠. 근데 두 가지 방식이 보이고 작은 거를 할 때는 보통 영업 양수도 방식을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회사에 여러 가지 이제 뭐 보증을 서는 것도 있을 거고 빚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계약서 상의 리스크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평상시에는 괜찮지만 크게 뭐 회사에 충격이 있는 재무적인 금전적인 어떤 그런 리스크도 있을 거고 또 그런 거는 원래 M&A 할 때 전부 다 그 계약서를 제출해서 법률 리스크를 검토하고 회계적인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빚도 있을 거고 막 있을 거란 말이에요. 또
선실위험, 보험사로부터 환수위험, 그 다음에 대출이나 그 정착지원금 등등을 주었는데 못 받을 리스크 등 이런 걸 다 계산하기 때문에 복잡한 거죠. 그래서 그냥 법인은 그대로 놔두고 영업 조직만 우리 회사에 들어와라. 법인 안에는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어떤 데는 건물을 많이 사놨는데 강남에 건물이 있는 제 대표들도 꽤 있습니다. 그러면 그 건물이 몇백억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기업 인수하는 게 예를 들면 500억인데 가치가 건물까지 해고 500억, 1000억 사면 뭐 저 건물 시대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다음에 보험사 입장에서는 건물을 인수할 필요가 없잖아요. 자기 본업은 영업을 하는 건데 부동산 업체도 아니고 굳이 인수하는데 돈만 더 들게끔 그걸 가져올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건물은 떼가라. 아니면 뭐 물적분할, 인적분할 방식으로 분산을 시켜라. 뭐 그다음에 또 현금이 있을 거라고 현금이 현금도 가져올라 뭐 어차피 갖고 올 건데 인수장에 그 현금을 갖고 오면 추가적인 현금도 필요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복잡하니 나는 조직만 필요하고 네가 갖고 있는 좋은 거 자산 또는 현금이든 뭐든 또 네가 해왔던 보증 채무랄지 여러 가지 있을 거다 이거지. 그거는 그냥 현재 법인에서 당신이 알아서 하고 우리 영업 조직만 필요하니까 영업 조직만 그대로 옮기자. 그러면 이 영업 조직이 왔을 때 이제 영업 조직이 오면 계약이 따라오고 계약이 따라오면 이제 뭐 수수료가 이제 따라오겠죠. 그리고 그 수수료는 이제 일부는 관리자 FC에 주고 회사에 남는 이익의 가치를 이제 계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가치와 이 조직의 조직 가치가 있어요. 그럼 인당 얼마 뭐 시중에 이렇게 이야기 나오죠. 그 조직 한 명을 리크루팅 할 때 필요한 어떤 비용을 또 환산할 수 있겠죠. 왜냐면 같은 조직 1000명이라도 지사제 연합형이 본사에 남는 마진하고 기업형이 본사에 남는 마진은 다 다르기 때문에 조직으로만 평가를 할 수는 없죠. 두 가지를 다 봐야죠. 그래서 회사의 밸류하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조직을 리크루팅하는데 필요한 자금 이걸 계산해서 조직 가치를 별도로 이제 또 계산해 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의 시간 가치가 있죠. 왜냐 뭐 금액을 같이 계산해도 이 걸리는데 5년이 걸린다. 근데 이 돈 주고 사면 5년을 앞당기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까지 같이 계산해서 조직만 달랑 인수해 가는 건 굉장히 간편한 방식이에요. 작은 조직들을 지사들 인수할 때는 이렇게 쓰면 되게 이제 편리하고 뭐 실사를 할 필요가 없잖아요. 법인에 어떤 리스크가 있는 걸 볼 필요가 없으니까 아주 간단한 거죠. 애들 계약의 질하고 조직의 질 이런 걸만 평가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영업 양수도 방식에 문제가 있는 거는 조직이 이동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 일이 가는데 내 생각에는 이게 장점이 없는 것 같아. 그러면 가기 싫어. 그다음에 가려면 나는 돈을 많이 또 주고 가. 그런데 아무것도 안 주고 우리 대표가 지분을 다 팔았어. 그러니까 판데 너를 판 거야. 사실은 영업 양수도는 기업 가치를 판 게 아니라 사람을 매매를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FP를 매매를 한 거죠. 조직을 판 거니까. 자기를 판 거예요. 자기를 팔면 자기가 돈을 받아야 되는데 그 조직을 갖고 있는 대표가 돈을 받아 판 거죠. 그럼 나도 뭘 달라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현재 지금 영업 양수도 방식의 판매 자회사와 지회 간의 이런 거래가 생겼을 때 생길 수 있는 가장 리스크랄지 문제, 장단점이 이제 이런 거예요. 그래, 좋아요. 그러면 그럼 난 따라간다. 난 가기 싫어. 예? 왜냐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어떤 회사에서 거기 가지 말고 우리 회사로 오면 스카우트비를 얼마를 줄게 이야기를 했어. 근데 지금 영업 양수 방식으로 우리 대표가 오너가 이걸 팔아가지고 나도 같이 따라 팔려간단 말이야. 근데 그 돈은 다 오너가 받고 나는 한 푼을 못 받아. 근데 내가 그럼 당신 받은 중에 나도 나를 판 거하고 똑같은지 나한테도 돈을 주려고 그러면 돈이 안 주죠. 왜? 그거 주고 나면 남은 게 없으니까. 물론 이제 그런 거를 고려해가지고 유로금이랄지 주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이렇게 인수하는 곳에서 정착지원금이랄지 추가로 준다 할 수도 있어요.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죠.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아무것도 없다면
또 어떤 딜에서는 뭐 대출을 해줄게. 그럼 근데 딴 데서는 스카피를 줄게. 그러니까 어차피 이 사람이 저를 배신했다는 거 같이 열심히 잘 해보자 이랬고 자기는 주식 팔고 도망갔고 내가 배신한 게 아니고 당신이 나를 배신한 거니 나는 나대로 내 길을 찾아갈래. 돈 준다 내 갈래. 해갖고 나 안 따라올 원래 1000명짜리였는데 한 3, 40%가 안 따라오고 다른 곳에 이탈할 리스크가 있어요. 음, 음. 아까 장점도 있지만 그런 리스크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영업 양수도 방식은 어, 큰 조직을 할 때는 선택을 하기 힘들어요. 물론 이제 한금사처럼 내년 아니면 빠르면 내년 아니 목표는 2026년이라 알고 있는데 26년에 상장을 하려면 판매 자회사는 좋은 조직이 많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 자회사의 또 자회사 하나생명으로 보니 손자 회사보다 가능하면 한 회사로 합쳐지는 게 좋은데 그래서 이제 현재 그 자회사들도 한금서, 하나라이프랩, 그 다음에 피플라이프도 아마 상장 직전에 합병할 가능성이 높죠. 근데 이제 그 직전에 이걸 인수하려면 이제 그것도 한 1년 걸릴지도 모르는데 그러면 중간에 재무제도 변동이랄지 여러 가지 다 있는 것 자체가 뭐 좀 복잡할 수 있으니 원래는 뭐 1년간, 3년간 재무제도의 크나큰 변동이랄지 이슈가 없어야 된다 이런 조항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다이렉트로 조직이 그냥 조직만 한금서 본체로 딱 들어오면 깔끔하고 제일 좋겠죠. 그래서 한금서가 지금 뭐 2만에 대해서 막 2만 3천, 4천 명 이렇게 딱 돼버리면 심플한데 그 누수가 있기 때문에 그 누수가 있을 가능성이 많고 그런 경우에는 이제 경쟁사의 리크루팅 공격도 있을 거 아니에요. 한금서로 가면 좋은 사람도 있고 좋은 어떤 케이스도 있지만 한금 싫은 경우도 있죠. 물론 꼭 한금서를 특정한 건 아니고 어떤 회사에 인수됐을 때 이제 장단점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제 공략하는 데가 있으니 예, 이런 전략을 그런 거를 방지하기 위한 완벽한 대책이 없으면 쓰기 쉽지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면 상장 직전에 세 개 관련된 회사가 추가로 있을 때 이거를 한 방에 합병을 해버리는 방법이 제일 좋죠. 합병은 내가 어떤 선택을 하지 그냥 회사끼리 합쳐져 버리는 거죠. 그냥 같은 회사가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탈에 대한 리스크를 제어할 수 있는 방법이고 또 합병 방식을 하면 코드 나오고 또 거의 이 길이면 나오니까 근데 영업 양수다 하면 시간이 더 걸리고 복잡하단 말이에요. 이 피플라이프를 인수한 과정을 본 거예요. 한금서가 피플라이프를 그냥 본체에 확 집어넣고 싶었겠죠. 근데 지분 인수 방식이라고 합병을 바로 못한 이유, 그 이유는 그랬을 때 피플라이프 조직의 저항과 이탈 이런 것들을 좀 제어야 하고 독립적으로 좀 하나생명의 문화 이런 거에 적응하고 또 단도리를 하고 나서 어떻게 하겠다 이런 전략이기 때문에 그런 고민 때문에 영업 양수도 방식을 선호하거나 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완벽하게 이탈에 대한 이런 방책이 없고 그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검토는 해봤을 거라고 보여지지만 지분 인수 방식을 선택하고 추후에 이제 3사 이제 4개사가 되는 거죠. 4개사 통합해서 상장하는 방식으로 갈 가능성이 많지 않을까. 뭐 저희 추정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생명 관계자도 일단 그런 방식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도 이제 이거 한 3월부터 좀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들었고 그때는 이제 뭐 한금서나 아니면 미래도 그렇고 여러 이제 회사들이 계속 그런 협의를 하니까 그런 정도의 수준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이제 거의 저희 취재 최근 해본 결과는 기정사실로 한 것 같아요. 거의 다 된 거다. 물론 피플라이프도 인수할 거라는 소식이 알려진 이후로도 협상을 중단했다, 재개했다, 또 중단했다 해서 한 1년이 교착 상태가 있었어요. 물론 IFC 그룹과의 이것도 그럴 가능성이 좀 많긴 한데 뭐 상대적으로 지금 굉장히 순항을 3개월에서 지금 3월에서 지금이 8월이니까 5개월, 6개월 만에 이렇게 나온 거는 실사가 끝났다 그러고 하고 있다든가 굉장히 원하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원래 이 박전식 대표가 하나생명 출신이고 뭐 다 이경근 대표랑 선후배
관계고 그 조직 관리자 또 내 스태프들 임원들도 다 대부분 하나생명 출신이기 때문에 서로 잘 알고 대화도 잘 될 거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문화도 좀 비슷하고 하니까. 그리고 또 하나생명으로 외부에서 온 조직이 기존의 방식으로 영업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현재 자유롭게 좀 놔두는 상태고, 그러니 큰 문제가 없을 거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거고, 뭐 파는 사람은 파는 대로 이유가 있고 사는 사람은 사는 대로 있어요. 주가가 상한가를 치든 하한가를 치든 꼭 사고 파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있는데 어쨌든 요게 이야기가 잘 되지 않았을까. 예. 그리고 가격이 협의가 어느 정도 됐으니까 이렇게 소문이 난 것 같고, 근데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한검서가 아마 협의가 됐으니 하나생명에 이제 얼마를 인수작업으로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저희들은 취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아까 이런 이유에 의해서 소통도 빠르고 맨날 선후배 이렇게 가볍게 전화할 수 있는 그런 사이니까 아마 진행이 빠르지 않겠냐. 특별한 교착 상태가 없으면. 자, IFC는 자, 영진이 부산에 본점을 두고 있는 회사가 크게 이렇게 추가로 3개 회사가 더 있습니다. 영진에셋 3,100명, 사랑모아 1,500명, 스카이블루 1,300명, 여기 한 1,900, 2,00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4개 회사인데 초대 영주의 중 하나죠. 근데 아무래도 IFC가 이 3사에 비해서 약간 조용한 영업을 해왔고, 뭐 제 기억으로 보면 여기가 사실은 부산에서 서울에 가장 그 진출을 수도권 서울 진출을 가장 최초로 해왔어요. 굉장히 그 당시에는 공격적인 것 같아요. 그 옛날 오렌지 라이프, ING 남성 조직을 상당수 리크루팅해서, 저도 ING 출신이지만 그 아는 분들이 꽤 조직을 많이 투자도 많이 했는데 그게 상당히 좀 결과적으로 실패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실패의 충격으로 아마 더 공격적인 것들을 좀 누르고 있었지 않나 이런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과정에서 이제 부산 영남 쪽에 이 3사 플러스 이제 대구에 니케가 있는데 굉장히 서로 이제 스카우트 이런 게 공격적이니까 이렇게 조용하게 일을 해오면 그 나름 어려움이 좀 있었겠죠. 조직을 뺏기거나 또 피로도 쌓이고. 그래서 그리고 또 향후에 또 상대적으로 이게 굉장히 이 세계 회사가 더 커져가니까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다가 한금서의 통합이 되는 것을 선택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되면 이 세 회사와 이제 한금서와 어떤 경쟁이 되니까 한금서는 하나의 직영 조직이 옛날 하나의 직영 조직이 부산에도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거기하고는 뭔가 영역이 다른 그런 거겠지만 만약에 IFC를 인수하고 한금서가 IFC에 이제 자금을 투여하면 이 IFC와 이 세 개 회사의 리크루팅 전쟁이 IFC발 아니면 한금서발 촉발되지 않겠나. 특히 통합 전에 이걸 매개로 또 이 회사에서 일부 이 조직을 이렇게 건들면 보복 전쟁으로 올라서 부산에 혹시 리크루팅 재전쟁이 촉발되지 않겠나 이런 내피셜이 조금 있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자율여가 아예 다 스카이블루 빼고는 이제 참여를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어떤 룰에 의해서 잘 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도 이제 있습니다. 자, 아까 요거는 저희가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하나생명 한금서는 홍보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생명 홍보실에 이제 물어봤는데 아직 확정된 바가 없다. 뭐 보통 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지금 협의 중이니까 뭐 이게 당하겠죠. 확정된 바가 없다, 결정된 바가 없다 답변을 했고요. 근데 아니면 사실무근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사실무근이고 사실무근은 쓰면 너희들 소송을 하겠다 이렇게 쓰는데 결정된 바가 없다는 진행하고 있고 최종 결정은 당연히 인수 사인 안 했으니까 그렇겠죠. IFC는 답변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답변을 내놓고 있지 않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무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냥 암묵적으로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거래 가격에 대한 이야기는 있는데 좀 피플라이프 저는 뭐 그 정도 가격을 주고 인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나는 생각을 하는데 한편으로 이제 인수 가격이 높다는 그 생각하는 데가 있어요. 지위를 좀 어떤 폄하하거나 뭐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런 대표님들한테 그럼 자기 회사 팔려면 얼마에 팔래? 그러면 피플라이프 했다 불러요. 그러면 피플라이프 가격이 높아요? 그러면 또 그러네 이러고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이제 뭐 여기는 나름의 다른 어떤 가치가 있고 했으니 그리고 또 유일한 법인 회사고 뭔가 하나 첫 발을 꽂아야 되니까 더 투자를 했을지 몰라도 IFC는 그런 밸류에이션이 좀 더 낮을 수도 있다. 그리고 또 조직이 일반 영업하는 분야 설계사 조직이 아니에요. 크게 관심은 없습니다. 얼마가 될 건지는 추정을 하고 있는데 그러나 문제는 이제 보통 요즘은 500억도 아니고 보험사들이 다 1000억씩 갖고 시작을 하려고 그래요. 1000억씩. 뭐 제가 저한테 자문 구하는 보험사도 지금 몇 개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보고 자극이 되겠죠. 아유 급해진 거예요. 왜냐하면 팔려고 매물로 나와 있는데 몇 개가 없습니다. 제가 매도 자문 회사 갖고 있는 몇 개 빼고는. 근데 이 회사들이 이제 시간 말라가니까 거의 매도자 우위 시장이 되는 거고 경쟁이 되는 거죠. 그러면 IFC가 비싸게 하면 야, 보험사도 야 이거 더 비싸지겠다 생각을 할 거고 물론 보험사 입장에서는 뭐 한 1, 200억 더 주고 사도 상관이 없어요. 우리는 큰 돈이라 생각을 하지 그 땡겨서 더 많이 벌거나 가치를 높이면 되니까 필요할 때 매물이 그라도 있을 때 딱 사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생각하고 좀 다릅니다. 다르게 생각하셔야 돼요. 근데 뭐 무작정 너무 비싸게 사면 그건 안 되겠죠. 근데 자 매도를 희망하는 지들은 더 희망이 있겠죠. 그냥 비싸게 팔았다 그러면 나도 비싸게 팔 수 있으니 그래서 더 딜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뭐 전체 업계를 위해서 좋은 방식으로 또 하나생명, 한금, IFC도 또 좋은 어떤 딜 결과로 마무리되기를 좀 바라고 또 추후에 좋은 소식 알려드릴 소식이 있으면 저희가 기사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구독 누르고 좀 보세요. 보험업계 사람들 구독 안 눌러요. 좋아요 좀 누르세요. 안 좋아도 일단 시청할 때 좋아요 누르는 거예요. 감사합니다.